얘네들은 진짜 쉬는 시간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행복한 애들을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다니. 잘못했어 얘들아. 코 아파. 자, 시작합시다. 자, 두 번째 치환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수업 나갈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다 약간 우울해.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잘 연습하셨다가 남들의 우울함이 너희한테 행복이 될 수도 있어. 남들은 어렵다 말하는 게 너희가 이해가 되면은 너희는 행복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신경 잘 뭐라고 그럴까? 신경 잘 곤두 세우셔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치환 갑시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치환이라고 하는 소단원의 내용은 없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기본형을 이용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치환이라고 하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그 문제 유형을 다채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어떠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너희 교재에 있는 40번 문제를 좀 보시면 40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 여기선 파이를 집어 넣어줬지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뭘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sin EX 플러스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을 구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전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전과 달라진 게 갈호 안에 변화가 생겼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 녹색 동그라미 부분을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 자, 너희는 정확하게 두 가지 식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t는 EX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하는 식 하나와, 두 번째는 sin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구해달라라는 두 가지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자, 치환했으니까 합성함수의 구조에 따라서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식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얘가 x였을 때 얘는 t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x 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t에다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0을 집어넣으시면 3분의 파이가 결과로 나올 것이고, 자, 이번에는 파이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다까지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나는 자, x값이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된 범위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 t하고 결과가 2분의 1인 순간에 방정식을 풀면 되겠다는 상황인 건데, 자, 여기는 이 상황은 우리가 방금 전에 기본형이라고 이름으로 풀어봤었던 거잖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우변에 있는 그래프도 그려내겠다라는 목적인 거야. 다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 그래프를 각각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찾긴 찾을 건데 달라진 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t니까 t의 값의 범위에 따라 그리겠다는 얘기겠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 생각. 선생님은 보편적으로 사분원을 이용할 때는 언제를 많이 이용하냐면 사분원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딱 떨어질 때 사분원을 잘 이용해.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사분원 자체가 0에서부터 2파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분원을 이용하는 순간은 범위가 x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일 때는 그냥 사분원을 읽어내버리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선생님은 사분원보다는 옆으로 쭉 물결 문양의 그 삼각함수 그래프를 많이 이용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분원의 범위를 벗어나잖아. 그렇지? 3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현재 이 상태에서도 사분원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물결 무늬가 좋아서 얘를 써볼게. 아이, 오늘 왜 이러니 진짜. 그리고 이건 정말 별거 아닌 잡팁인데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그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은 얘들아 2분의 파이를 3등분한 것 중에 첫 번째 게 6분의 파이고,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하시면 2분의 파이를 3등분 하면 그게 한 칸이 6분의 파이가 되잖아. 두 번째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를 3등분 한 거거든. 근데 파이를 3등분 한 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를 3등분 한 것 중에서 두 번째 칸이 3분의 파이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부터 그려보시면 사인 t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다만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안 될 게 2파이를 넘어간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옆에 한 칸 더 그리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낼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네도 3등분을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자, 처음 시작은 3분의 파이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3분의 한 칸 정도 가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지. 3분의 2까지 가니까 두 칸 가겠지. 즉 t에 관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보라색 그래프처럼 보이게 될 거야. 이 순간에 2분의 1의 높이가 언제 탄생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자, 일산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의 결과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6분의 파이다 이해하시겠어? 그 말의 뜻은 얘를 3등분했을 때 여기는 요 지점의 높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여기서 평행하게 선을 쭉 그어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여기 한 개 있을 것이고 여기 하나 있겠다까지 하시겠냐? 그럼 나는 이 지점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찾기 시작할 건데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사인의 결과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6분의 파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사인의 높이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파인데 얘는 지금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값이야. 뭐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재면 사인의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왜냐면 높이가 1인 지점에서 재는 거니까. 사인을 항상 어떻게 읽어야 편하냐면 높이가 0인 곳에서부터 재야 편하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온 거야? 6분의 파이만큼 온 거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였을 테니까 6분의 파이만큼 빠지게 되면 얘는 6분의 5파이가 된다까지 하셨니? 자, 두 번째 역시 0의 높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6분의 파이만큼 왔을 것이고 여기는 이 지점의 그 좌표는 2파이였을 테니까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조심. 제일 안타까운 친구가 이거야. 이제 여기까지 잘 구했어. 여기까지 잘 구했는데 신나가지고 답을 6분의 5파이랑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혹은 6분의 13파이 뭐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근데 쟤는 답이 아니요. 왜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문자는 항상 누구야? x야. 즉 우리가 지금 편의에 따라서 t값을 이용해서 구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누구라고? x라고. 이해하시겠니? 내가 지금 구해낸 이 값은 뭔데? 그럼 걔는 t가 6분의 5파이일 때야. t가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일 때 지금 이걸 구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무슨 값? x값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셔야 돼. 그럼 t가 뭐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t는 2x 플러스 3파이였다. 됐냐? 따라서 현재 이 값을 2x 플러스 3파이로 3분의 파이로 바꿔낸 뒤에 x값을 구하는 게 바로 근을 구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셨더니 자, 2x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2파이가 6분의 3파이가 될 것이고 6분의 3파이를 2로 나눠 6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다시 2로 나누게 되니까 x의 값은 뭐가 나오게 돼? 그렇지. 4분의 파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 역시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2파이 더하기 6파이니까 넘겨보시면 자, 현재 여기는 이 값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라는 값으로 바뀌게 될 거야. 3분의 파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걔를 또다시 2로 나누게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었는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는 12분의 11파이라고 써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x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환으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좀 더 다채로워지니까 좀 더 연습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41번 문제는 x값의 범위가 0보단 크거나 같고 파이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요거일 때. 자, 문제수 거라고 하는 방정식은 코사인 2x-3분의 파이 그리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상황을 구해달래.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그리고 예전 교과 과정은 아예 설명 자체가 이거가 좀 달랐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각각의 일반각이라는 걸 정형화 시켜놓고 혹시 너희들 중에 선행을 좀 많이 했었던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는 건데 뭐 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세타 뭐 이딴 표현들이 존재해.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답을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교과 과정을 좀 개편하면서 이런 방법도 조금 순화시켜 준 거야 지금. 그래갖고 처음에 이거로 다이렉트 접근을 하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희들 중에 나중에 좀 문제 많이 푸시고 공부 잘하시게 되면 이 정도 표현까지 당연히 알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고 지금 처음에는 현재 치환을 통해서 얘네들을 일반형의 삼각함수로 계속 바꿔가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고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 게을리하지 마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함수, 요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녹색 동그라미 부분이 이상해, 가로 안이 이상해 라는 생각과 함께 쟤를 치환할 생각이야. 자, 그렇게 됐더니 t는 2x-3분의 파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 잡힐 것이고 두 번째는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 잡힐 거야. 자, 그러면 치환을 했으니까 합성함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또 파. 자, 처음 동그라미는 x값의 의미, 두 번째 동그라미 t값의 의미일 것이고 x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x와 t 사이의 관계식은 t는 2x 2배 하시고 3분의 8만큼 빼라는 거니까 0 2배 하시니까 0이고 3분의 8만큼 빠지니까 3분의 파이 나온다 됐니? 자,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2파이가 될 것이고 3분의 파이만큼 빠졌으니까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동그라미 역할은 끝났지 여기서. 그럼 나는 정확하게 뭐만 고민하면 되는 상태가 된 거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난 지금 방정식을 풀려 하는데 그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까지 코사인의 결과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게 목적인 거잖아. 자, 그리하여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코사인 그래프는 다들 아시다시피 높이가 1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3등분 했을 때 어디 쪽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면 좀 더 위치 잡기 편할 건데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3등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지 얘는 6분의 파이야. 자, 2파이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만큼 빠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겠지. 여기는 6분의 파이만큼 빠진 거야. 따라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등장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던 중에 끝나게 된 거지. 이게 지금 코사인 t 그래프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나는 그 코사인 t 그래프가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냐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코사인의 결과가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은 특수각의 결과라는 건 인지됐을 것이고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기 위해서 삼각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니? 그럼 얼마? 6분의 파이지. 6분의 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요 높이에서 일어난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그럼 거기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선이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가 등장하게 될 텐데 이쪽에서는 안 만나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두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여기는 6분의 파이일 것이고 두 번째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거꾸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다까지 아시겠어?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t값 구해놓고 답 구했다고 착각하면서 좋아하지 마셔라. 알겠지? 나 지금 구한 게 뭐야? t의 값에 대한 해야. 그러면 t가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을 때와 t가 얼마였을 때? 6분의 파이였을 때라는 얘기고, t는 얼마였습니까? 그러시면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t니까 걔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던 순간 한 번과 두 번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따라서 x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갔더니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를 빼래. 그럼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파이 남는다. 그걸 2로 나눴더니 x의 값은 얼마? 1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하나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얘는 더하래. 그럼 3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 더하면, 이거 아직 뭐 경험이 조금 없어서 계속 60분법으로 바꿔서 갈 수도 있는데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의 관계를 3등분 관계로 보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해. 한 칸이 6분의 파이, 두 칸이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세 칸을 가버리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 더하니까 2분의 파이일 것이고, 따라서 x의 값을 2로 나눴더니 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 당연히 현재 구한 값은 다 x값의 범위에 들어가는 근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요. 자, 42번으로 가보실 건데, 42번 문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 의하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2차 식골이라고 따로 정리하는데, 선생님이 아예 단원 정리 자체를 1차 식골, 2차 식골 이렇게 정리해드린 게 아니라 아예 기본형 하나를 설명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퉁치면서 전체적으로 다 치환을 이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각함수 봤을 때 차수를 보면서 접근한다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함수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좀 먼저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역시 또 다이렉트로 접근할 건데,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42번 문제 보시면, 자, x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파이보다는 작대. 이 상황에서 방정식 이 사인 제곱 x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내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이거야. 미지수에 대한 통일인데, 미지수에 대한 통일이 삼각함수에서 너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예전에는 x하고 y 정도만 통일시키면, 그러니까 뭐 y를 x로 표현한다던가 x를 y로 표현한다던가 정도만 하면 미지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갈 수 있게 됐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들은 조금 더 독한 게, 동일한 x란 미지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게 되면 두 개 값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다른 미지수인 것처럼 보이게 돼.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써왔던 아이디어들이 뭐였었냐면 사인 또는 코사인을 변환시키자였었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써먹었던 게 제곱차수를 이용해서 서로 상대방으로 변환시키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이거 보자마자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얘부터 건들고 싶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야? 자, 따라서 현재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일 테니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나올 것이고, 여기 있던 1이 2하고 더해져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코사인이 하나는 제곱이고 하나는 1차야. 당연히 뭐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아마 거의 본능적으로 치환하고 싶다는 생각 드실 거야. 따라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까지 하시겠냐. 자, 그러면 아가들아, 역시 합성함수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접근할 건데, 자, 재밌는 게 합성함수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왜 동그라미 3개로 구분하고 푸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개 중에서 반드시 얘부터 해야 될 우선순위가 없어.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그걸 내가 한 방에 다이렉트로 알아듣기 좀 힘드니까 끊어서 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사이 관계로 끊어서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로 끊어서 한번 보자 이 얘기인데 누가 꼭 1번, 2번부터 봐야 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필요에 의해서는 얘부터 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구해지면 얘네들이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처음에 x값의 범위가 뭐였지라고 봤더니 0보단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단 작대 이 값이었어.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코사인 x와 t 사이 관계를 봤더니 얘가 지금 현재 x고 얘가 t잖냐. 오케이? 그럼 그 사이에서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시게 되면 요 정도 우리가 그래프 안 그려보고 머릿속에 충분히 펼쳐지지 않니? 코사인 그래프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가게 되면 위에서 1에서 시작했다 내려와서 마이너스 1까지 갔다 다시 1까지 올라오면서 끝날 거 아니야. 따라서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단 작거나 같다가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보면 1번, 2번부터 보겠다는 얘기고. 오케이? 만약 필요에 따라서 얘부터 봐도 상관없어. 이해하시겠니? 만약 필요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난 그냥 얘네부터 보고 싶다. 난 왜냐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까. 그럼 얘네부터 하고 난 다음에 t 값을 잡고 마지막 얘네도 고민하면 그만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한번 갔다가 역순으로 갈게. 내가 이번에 두 번째 고민한 건 t에서 방정식인데 결과가 얼마가 되길 바라냐면 0이 되길 바래. 그러면 t라고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범위에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 중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아가들 생각. 내가 얘를 인수분해 봤더니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고 1, 2 그 다음에 1, 1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t값이 얼마일 때가 나오냐면 t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와 2분의 1일 때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즉 이 사이 범위에서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두 번 다 이 사이 범위에 들어와 있지.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가 즉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얼마였을 때 0이 된다는 걸 잡아낼 수 있잖아. 언제? 마이너스 1일 때와 언제? 2분의 1일 때.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아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돼 있지. 나 지금 해구했다 아니지. 지금 내가 건 거 해 아니지. 내가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누구야? x값이기 때문에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 사이에서 관계식을 봤더니 결국에 이런 말 되는 거네. x와 t 사이의 관계는 코사인 t 그래프 관계에 있는데 오케이? 이 상황에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과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 아니겠어? 언제?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4분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선생님 이번에는 4분원을 이용해서 저 값을 구해보려고 해. 자, 4분원 그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값이 코사인 값이니까 x좌표를 신경 쓰면서 가시면 되는데 x좌표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즉 요점이지. 두 번째 x좌표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점이 또 잡히겠지. 그래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각도는 일단 일삼면 가리키고 있는 요 각도 하나, 두 번째는 요 각도, 세 번째는 요 각도인데 우리는 일삼면에 대한 특수각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라고 물어보시면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은 위로 길쭉한 삼각형이 됐어. 따라서 얘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3분의 파이가 얘일 것이고 뭐 얘는 너무나 당연하게 얼마겠어? 파이일 것이고 당연히 얘는 얼마겠어?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읽으셔도 되는데 난 지금 원하는 게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값이니까 이만큼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따라서 얼마? 3분의 5파이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겠다는 얘기다. 아시겠니? 그럼 나는 x의 값이 3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3분의 5파이일 때 이 값들의 결과가 0이 됩니다 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둥. 자, 43번에 2번 더 갑시다. 애들이 너무 피곤해서 뭐 잔소리 좀 하고 날려줄 수 있을까 봤더니 없어.
피곤해하지 마. 내가 또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43번의 2번 문제는 시작이 조금 독특한데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다 여건이 똑같고 x의 값이 0보단 커나갖고 2파이보단 작아 여건이 똑같은데 묻는 게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1 이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얼마래? 2이야. 선생님이 당연히 치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되게 뻔한데 치환을 이용하게 되면 너희가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다른 함수의 모습으로 바꾸는 게 되게 수월해서 그래. 그럼 역시 얘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 뭐 1차식 2차식 있던 거 따지 마시고 아따 탄젠트 x 그 시기 하네 이런 생각 되기 시작하잖아. 그지? 탄젠트 x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 탄젠트 x를 치환하셨더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t 플러스 t분의 1은 2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아가들아 우리 여태까지 이 정도 식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 많이 배웠어? 양변에 t 곱해버리세요. 그죠? t 곱해버렸더니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야. 그지? 자 여기서 그리고 선생님이 당부 하나만 하자. 우리가 계속 치환을 했으면 삼각함수가 합성함수의 구조를 이용하라면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려왔잖아.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라고 하시면 네가 못 푸는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다 보면 얘들아 아우 씨가 목 아파. 얘들아 너네 중3 때인가 그 2차 함수 처음 배우시잖아. 그지? 승현아 지금 너무 표정 슬퍼 보여. 지금 너 약간 좀 뭐랄까 나라 잃었어. 어저께 뭐 대한독립 만세를 많이 외치셨나 본데 여기 보시고 그 2차 함수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꼭지점 되게 섬세하게 찾고 막 대칭축도 되게 섬세하게 찾고 막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 꼭지점의 높이는 어딘지 되게 섬세하게 찾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이 정도 오니까 우리 2차 함수에 대한 생각이 되게 여유로워지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생겼네?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우리가 점점 문제를 풀다 보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중간 과정이 스킵이 되기 시작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물론 너희는 오늘 숙제를 푸실 때 당연히 동그라미 3개 그려가면서 천천히 그 구조를 이해하려고 너희 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사삭 들기 시작하는 거냐면 이거 t값 구할 수 있겠지. 방정식이잖아. t값 구하면 언제 t가 그 값이 나오는지 x값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따라서 얘를 몇 번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직까지 동그라미 그려줄게. 아 내가 지금 얘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빠르게 좋다라고 느껴지냐면 여기서 얘로 연결시켰을 때 즉 얘의 결과가 t값의 결과가 언제 0이 됩니까? 이거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언제야라고 물어보시니까 t-1의 완전적으로 t가 얼마일 때? 1일 때야. 그럼 결국에 내가 따져야 될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 x값이 t하고 무슨 관계냐면 t는 탄젠트 x인데 나는 그 t가 얼마이길 원해? 1이길 원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내가 해야 될 거는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시고 오케이? 그 탄젠트 그래프로 높이가 1이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 그려봤더니 얘들아 2파이까지 그리려잖아 x 2파이까지 그렸단 말이야.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탄젠트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높이가 1이 되는 순간도 너무나 자명하게 여기 있어. 어머 두 번이나 만나네. 그죠? 1,3몇 값은 나 알고 있다니까. 특수각이니까 얼마? 4분의 파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만나는 것도 알겠지. 파이만큼 더하면 될 테니까 4분의 5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 이해하셨음요? 됐니? 우리 성우가 필기의 신이 되어가네. 이제 볼펜똥을 닦을 수 있는 종이까지 준비하고 있어. 엄청난데? 멋있는 변화야.
왜 혜빈아 왜 미서도 빡치게 했어? 어저께 오랜만에 선생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선생님들 그 여기 학원 선생님들 말고 이제 학원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 너희들 기억하려나? 그 성원 쌤 기억하니? 성원 쌤이랑 승학 쌤 2명 어저께 오셔갖고 잠깐 만났거든. 성원 쌤이 보자마자 그 얘기하더라고. 유튜브 찍고 있는 거 보고 있다고. 그래갖고 뭐만 너 네가 왜 봐? 그랬더니 얘가 잔소리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 그것만 골라서 본대. 몇 가지 꿀팁이 거기 들어있다면서 뭐가 꿀팁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2학년 수업 3학년 수업하다 그 얘기한 적 있었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졸려서 잠이 너무 많아갖고 아침에 잠이 너무 많아서 잠 못 깨게 했으면 일어나서 웹툰이라도 보라고. 사람이란 게 잠을 깰 때 나 지금부터 잠 깨야지 라고 하면서 깨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 잠을 깨게 되는데 생각이 이게 이성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 뭐 거지 같다 배고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잠이 깨기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으면 다시 졸리니까 네가 그렇게 웹툰이 보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웹툰이라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잠을 깨라고. 그랬더니 성원이가 그걸 요즘에 써먹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당연히 다들 잠이 많잖아. 그 가끔 이런 거에 발끈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아침형 인간이 되라. 내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인간인데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난 아침형 인간을 극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에 아침형 인간의 돌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지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래야 뭐 올바른 사람이고 이런 책이 소개되면서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었어. 근데 나조차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당연하잖아. 난 너네들 수업 마치고 새벽 4시에 갔는데 아침에 인간 되려면 거기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거든. 말이 안 되잖아.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의 시간을 스케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의 생활 패턴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그 중에서 자는 거 일어나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야. 타인하고 약속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뭐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약속 거절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온다고 했다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스스로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 너네 타인한테 관여받지 않잖아. 잠자려고 눕는 거 이런 거 타인한테 관여받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걸 컨트롤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다는 거야. 네가 아침형 인간이 되든 저녁형 인간이 되든 솔직히 관심 없어. 내가 수험생들한테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수능이 그때 보니까 학교에 그때 가니까 거기에 맞춰 살다가 만약에 너희가 대학교를 갔는데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아침형 인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수업 오후에 잡아.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회사도 오후에 다니는 회사 다녀. 그럼 되잖아. 아니면 정확하게 회사도 뭐 선생님 저는요 새벽 1시 집중이 잘 돼요 그러면 그럼 네가 프리랜서로 새벽 1시 일을 해. 그럼 되잖아. 그러면서 네 생활 스케줄을 컨트롤할 수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는 거야. 아침 6시까지 멍 때리고 있다가 해 뜨니까는 잠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 남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혹은 남들 눈치조차 안 보면서 그냥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인간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좀 컨트롤할 수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요 얘기는 이제 성원이가 한 얘기는 아니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글 내용을 잠깐 좀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감성팔이라고 애들 비난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학원에 유튜버들이 이제 학원 애들 말고 학원 애들인가? 학원 애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갑자기 이제 싫어요가 눌리기 시작했어. 여태까지는 좋아요만 눌렸다가 이제 싫어요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게 잠깐 소름 돋는 게 너네들 중에 한 명 있다. 이것도 소름 돋는데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아무튼 또 괜히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성팔이 한다고 뭐라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썼어.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이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대. 그러니까 그 미취업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데가 없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다. 그리고 요즘엔 조금 그런 말이 덜하긴 한데 선생님 때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었냐면 내가 나온 학교의 수준을 비추어 봐서 이런 일자리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아니면 뭐 별로 이렇게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취업을 계속 미뤄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져서 결국에 집 방 안에서만 지내게 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게 자기가 왜 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정말 필요 없는 존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보는 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만 극강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도 답답하니까 부모님한테 화를 막 내고,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 중에서 아쉬운 것들 혹은 예전에 잘못했던 것들 혹은 부모님들이 너희 마음에 또 꼭대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것만 굉장히 트집해서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아빠 그때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빠나 엄마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좀 알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데 어떻게 글을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하시죠라고 하면서 답답하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조언을 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다른 거 뭐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어디 뭐 이력서를 넣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셔서 씻고 밖을 한번 돌아다녀 보시라고. 그냥 밖에 한번 나가 보시라고. 그냥 주변에 가장 번화가 중에 한 곳에 가서 커피도 한번 드셔 보시고,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 가 그냥 한번 그냥 쑥 백화점 들렀다 쇼핑도 좀 돈 살 돈이 없으면 그냥 눈으로만 쑥 보고 오고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혀 보라 이거야. 쭉 한번 보시라고. 뭐 평소에 자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게 있었으면 뭐 자기 취미 생활이 뭐가 있었으면 거기를 한번 들려 보시고, 즉 방 안에서 벗어나서 밖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걸 다 둘러보셨으면 그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찍 한번 밖을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면 날 새서 날 꼬딱 새고 한 새벽 5시 이때쯤 나오셔서 보셔도 괜찮다. 근데 아침에 문 연대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 어디 가보시면 좋냐면 지하철역 한번 가보시라고. 지하철역 가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시고, 느끼는 걸 굳이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냥 바깥 공기는 어떤지, 밖에서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걸 쭉 둘러보시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어떤 조언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면 선생님도 가끔,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니까 난 저녁형 인간이거든 완벽하게. 저녁에 수업을 딱 마치고 나서 보면 저녁은 되게 고요하고 한산해, 그지? 선생님 집에 갈 때 거의 차도 대부분 없고 이 복잡한 은행 사거리에 차도 대부분 없고 다 빠져 있어. 그러면 약간 사람이 약간 좀 센치해지거든. 오늘 좋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신나가지고 가끔 신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수업도 없고 하는 날이면 신나가지고 놀 때가 있어 막. 와 좋아 신나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여차하면 새벽 5시 정도까지 논단 말이야. 새벽 5시까지 이렇게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보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침을 여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옳다가 아니라 아침부터 자기의 시간을 스케줄하시는 분들이 계셔. 정말 바쁘게 사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들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느낌보다 와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뭐랄까, 우리가 멋있다 혹은 뭔가 이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 별거 아닌데 그냥 저 사람의 무언가를 뺏고 싶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멋있네, 나도 해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희한하게 들어. 그 사람들 아침에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너희들 본능적으로 아마 그걸 느끼고 있을 거야. 시간을 스케줄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꼭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멋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간을 스케줄하면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난 이 시간대 밖이 추워도 내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라는 것들을 행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멋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지. 학생들이니까 아마 너희들도 많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보통 너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느껴. 왜냐면 아침에 같은 경우에 너희가 이제 학교 가잖아. 그러면 같이 학교를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는 못,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은 안 하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어. 너희 혼자 만약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거리를 혼자 학교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가기 싫을 거야.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지? 아우 추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나가 봤더니 버스 안에 애들도 북적북적 거리고 길거리 애들도 북적북적 거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근데 이게 방학 때는 되게 많이 깨지잖아.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있고 나도 모르게 또 오늘 하루도 막 일어났더니 눈 떴더니 11시야 뭐 피곤해 왜 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혼자 드는 이유가 선생님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분위기들이나 에너지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이럴 때쯤에 한번 너희가 아침에 일찍 더 일어나 보셔. 그러니까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알차게 살아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런 것 좀 느껴보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또 선생님의 잔소리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 이런 거보다 너희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괜히 또 나쁜 사람처럼 아유 춥겠다 추운데 저러고 있는 거 아유 불쌍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시겠지?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있는 문제들 이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부등식 문제들을 좀 풀고 그리고 사인 법칙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